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어느 장터 마을에서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빈관의 장례를 마친 뒤 김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신분이라는 거짓이 낳은 비극을 보았고 그 거짓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많았고 김도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김도연과 윤설은 큰 장터가 서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5일장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렸습니다. 곡식을 파느니 생선을 파느니 옷감을 파는 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기 속에도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고 사람들은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장터 안쪽에는 점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노파가 젊은 부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조심하시오. 요즘 이 마을에는 그림자를 노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림자를 노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밤에 길을 걸으면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갑자기 없어지고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쇠약해진다고 하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요. 그림자가 어찌 사라지겠소?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든 말든 자유입니다만 이미 세 사람이 그림자를 잃었다고 합니다. 윤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연날이 이상한 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봅시다. 김도연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소. 사흘 전 밤 골목을 걷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했소. 거짓말이겠죠. 아니요, 진짜요. 다음날 친구는 열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했소. 지금도 자리에 누워 있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 머슴도 그랬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뒤로 멍하니 앉아만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김도연은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소, 젊은 양반. 믿지 못하겠으면 북쪽 골목 끝집에 가보시오. 거기 사는 박서방이 그림자를 잃었소. 감사합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연날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쇠약해졌다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점집 노파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소문을 퍼뜨린 것도 그 할머니였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노파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북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낮인데도 해가 잘 들지 않았습니다. 끝집은 작은 초가집이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안으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십니까? 누구시오?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김도현이라 합니다. 그림자를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박서방이 팔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흘 전 밤에 장터에 갔습니다. 늦게까지 물건을 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시 걸었는데 발소리가 둘이었습니다. 제 발소리와 다른 발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어지러웠습니다. 벽을 짚으려 했는데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둘로 나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크고 검었습니다. 그 큰 그림자가 제 그림자를 향해 다가왔고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림자가 저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이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 앞에서 깨어났는데 가지고 있던 돈주머니와 물건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돈주머니와 아내가 아끼던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판 돈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김도연은 박서방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창백함 외에도 눈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삼킨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형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검은 박서방이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는 듯 했습니다. 김도연은 밖으로 나왔고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박서방의 상태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김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훔친 자가 물건도 훔쳐간 것입니까? 아마도 그림자가 아니라 물건을 노린 것일 겁니다. 그림자 괴담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범인은? 사람입니다. 무언가 방법을 써서 박서방을 쓰러뜨리고 물건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김도연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쪽 벽을 살펴보았고 땅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평범했고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이 골목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김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윤설이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박서방이 쓰러진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박서방의 집으로 갔고 정확한 위치를 물었습니다. 골목 중간쯤 큰 돌이 박힌 벽 근처였습니다. 박서방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돌이 박힌 벽을 찾았고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윤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도연날이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벽 아래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흰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가루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약간 쓴 냄새가 났고 동시에 약간 단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도연이 가루를 코에 가까이 대는 순간 살짝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벽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설 뒤로 물러서십시오. 이것은 위험합니다. 윤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날이 괜찮으십니까? 김도연은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지러움은 곧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 느낀 환각은 생생했습니다. 조금만 들이마셔도 이렇게 정신이 흐려집니다. 박서방이 그림자가 둘러 보였다는 것도 이 때문이겠지요.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가루를 손수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벽 아래에는 작은 그릇도 있었고 옆에는 작은 솔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떠나며 두고 간 듯 했습니다. 김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날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간에서는 달그림자 풀이라 부르는 독초입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이 풀의 가루를 들이마시면 온몸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달빛 아래에서는 그림자가 일그러져 보인다고 합니다. 윤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풀이 정말 있습니까? 예,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희귀한 독초인데 무당이나 약장수들이 가끔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서방이 본 것은? 환각이었습니다. 이 가루를 들이마시면 온몸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사람들은 그 순간 공포에 질려 쓰러지는 것입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수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 틈을 노려 물건을 훔쳐간 것이겠지요. 김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곳을 지켜봅시다. 범인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예, 나리. 김도연과 윤설은 골목에 숨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이 모두 밤에 골목을 지나가다 당했다고 했으므로 범인도 밤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달은 반쯤 차 있었고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집 처마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낙엽이 골목을 굴러다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문 여닫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윤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날이 정말 올까요? 올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시경이 지나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김도연이 몸을 낮추었고 윤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가는 듯 했고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골목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윤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날이 저 남자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조용히 지켜봅시다. 남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윤설이 김도연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검은 옷의 사람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벽을 향해 뿌렸습니다. 흰 가루가 벽에 흩뿌려졌고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남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구시오? 검은 옷의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들어 남자를 가리켰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에 비친 남자의 그림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이 남자에게 다가갔고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김도연이 움직였습니다. 멈추시오! 검은 옷의 사람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설, 저 사람을 놓치지 마시오. 김도연은 달려갔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골목은 구불구불했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이 방향을 틀었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이 뒤를 쫓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이 다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김도연이 빠르게 다가갔고 검은 옷의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꼼짝 마시오. 검은 옷의 사람이 몸부림쳤으나 김도연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윤설이 뒤따라 도착했고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 날이. 등불빛에 검은 옷의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천을 벗기자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하시오. 왜 사람들의 그림자를 없앴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남자가 떨어뜨린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있었고 돈 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훔친 것들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도연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병이 나왔고 병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벽에서 본 그 가루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시오. 이 가루가 무엇이요?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벽에 이 가루를 뿌렸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벌떡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보따리는 어디서 났소? 방금 쓰러진 사람에게서 훔친 것이 아니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김도연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주머니와 은비녀, 그리고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당신 것이요?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말한 것입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루가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흔들리고 일그러져 보입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범행을 저질렀군요. 어두워야 그림자가 더 무섭게 보이니까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윤설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김도연도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김도연은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소? 남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 옳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이 말입니까? 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값이 필요했고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이는 점점 약해졌고 이제 곧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남자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아비입니다.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려 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것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남자를 이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이장은 마을 회관에 앉아 있었고 남자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자가 그림자를 훔친 자요? 예, 그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 독촉가루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이장이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놈, 감히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느냐? 이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칠 동안 장사를 못한 사람들도 있고 밤에 길을 걷지 못해 불편을 겪은 사람들도 많았다. 남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것으로 끝이냐? 기다리십시오. 김도연이 말을 막았습니다. 이장이 김도연을 보았습니다. 왜 이자를 감싸십니까? 이자는 마을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라니 무슨 사정이? 김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예, 약값이 없어 의원도 부르지 못했고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만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을 해쳤는데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훔친 물건을 모두 돌려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독촉가루도 치명적이지 않아 며칠 쉬면 회복될 것입니다. 이장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이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장이 남자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아이가 정말 그렇게 아프냐? 예, 이장님, 이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남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장이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피해자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물건을 모두 돌려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의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놀라 김도연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에게. 이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는 죄가 없지. 내가 의원을 불러주마. 감사합니다.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다시 깊이 절했습니다. 김도연은 남자와 함께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서쪽 골목 끝집은 작은 초가집이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왔다. 남자가 아이 곁에 앉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고 작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일하러 갔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진찰한 뒤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열병입니다. 심하지 않으니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예, 며칠만 약을 먹이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남자가 의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연은 약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방문했을 때 아이는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왔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졌구나. 예, 이제 괜찮아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밝게 채웠습니다. 남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리 덕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김도연은 남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을 비롯한 3명의 피해자에게 모두 찾아가 사과했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사람들도 남자의 사정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 약값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결국 남자를 용서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박서방을 비롯한 피해자들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도연은 장터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장터를 찾았습니다. 장터는 전보다 더 활기찼고 사람들은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김도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고 장터 사람들도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남자도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물건을 팔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리,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길로 가십시오. 예,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아이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김도연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장터 마을을 떠났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저 남자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예.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장터의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소문은 거짓이었고 진짜 이유는 가난과 절망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남자에게 기회를 주었고 장터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김도연과 윤설은 강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넓었고 물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물가에는 작은 배들이 떠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밤마다 그 우물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인의 노랫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우물가에 홀린 듯 다가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물에 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 광장 옆에 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주막을 나왔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날이 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물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김도연은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강가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